2025년 8월 19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8월 증시는 7월 달보다 버라이어티 할 것이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8월 달 증시 전망입니다. 자꾸 2024년 8월 달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증시 그림을 어떻게 그려드렸냐면 장중에 2300이 깨질 수 있지만 그래도 한 2300에서 2400 정도가 바닥 정도가 될 것이고 대신에 전문가들이 그렇게 외치는 3000포인트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작년 내내 여러분들에게 뉴욕 증시를 포함한 증시 분위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8월 달에 경기 침체 이슈가 튀어나왔고요. 8월 초에 글로벌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로 가격 조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 기간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9월 달에 역시 부진한 고용지표로 경기 침체 우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9월 달 경기 침체 이슈는 9월 달 FOMC 회의에서 25bp가 아니라 50bp 금리 인하 해 이 부분에 대한 압박용이었다라는 거였죠. 이게 작년에 이맘때 그리고 큰 그림의 정리입니다. 근데 올해는요, 변수가 있었어요. 그 변수가 뭐냐면 일단 윤석열 정권, 윤석열이 탄핵됐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고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300, 2400포인트대가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 작년 연말 한 2500, 600포인트에서 정권이 바뀌고 기대감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3000포인트를 회복했고 3100포인트까지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렇게까지 빨리 3000포인트를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굉장히 빠른 3000포인트의 회복, 거기에다가 3000포인트만 간당간당하게 회복한 게 아니라 3100포인트까지 바로 밀고 가는 바람에 전문가들은 너무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서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너무 상승 속도가 빨라요. 이렇게 머뭇머뭇거렸습니다. 그렇게 전문가들도 머뭇머뭇거렸고 2400포인트, 500포인트에도 사지 못했던 투자자들조차도 내가 그때 못 샀는데 지금 3100포인트에 사는 거는 좀 너무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머뭇머뭇거렸거든요. 그런데 7월달 증시 분위기는 그런 투자자들에게 에이 무슨 소리야. 내가 패턴 보여줄게. 잘 봐. 나 장중 조정으로 끝난다. 장중에 1% 넘게 하락해도 종가 기준으로 난 다시 이렇게 만회한다. 내 패턴 봤지? 자, 그러니까 빨리 뛰어들어와. 이렇게 투자자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렇게 마치 곧장 33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을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 놨던 게 7월달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아마 고민했던 분들도 7월 달에 7월 하순경에는 약간 자신감을 얻고 주식시장에 뛰어드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7월 달은 주식시장이 마치 유혹의 여신 사이렌처럼 여러분들을 막 꼬셔요. 옷을 벗고 다리를 드러내고 가슴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이 패턴을 여러분들한테 읽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머뭇머뭇거리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얻게 만들어요. 그리고 8월달은 7월달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 놓습니다.
물론 여전히 3,000포인트 유지하고 있고 3,100포인트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7월 달에 보여줬던 장중 조정과 막판에 다시 만회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플러스로 시작했다가 장중에 막 낙폭을 보였다가 다시 플러스로 전환됐는데 이게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막 이렇게 빠지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7월 달과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상하다라는 의구심이 들게 만드는 주식시장이 지금 8월 달 증시 분위기입니다. 자, 제가 몇 번이고 강조를 하죠.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플레이어로 뛰고 있는 이 주식시장이 어떤 형태인지, 고질인지 저질인지,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노란색인지 초록색인지 검은색인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 대부분 전문가들은요. 매월 정해진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7월 달에는요.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8월 달은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여러분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9월 달 금리 인하 관련돼서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8월 달은 잭슨홀 미팅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기 실적 발표가 될 때는 이제 어닝 시즌 오죠. 어닝 시즌 중요해요 라고 거의 정해진 어떤 경제지표 일정이라든가 경제 이슈 같은 거를 쭉 펼쳐놓고 매월 주식시장을 거기에 빗대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지만 진짜 주식시장은 그런 거에 개의치하지 않고 움직입니다. 주식시장은요. 뭐 정치도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표현을 종종 하는데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을 때조차도 주식시장이 진짜 살아있는 생명체 같아. 어떤 때는 저승사자 같다가 어떤 때는 천사 같다가 어떤 때는 사이렌 같고 막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8월달 주식시장이 7월달보다 버라이어티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미쓰리 버라이어티 한 게 뭔데 빠진다는 거야 오른다는 거야 라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제가 그러잖아요. not today라고. 작년 8월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7월 달에는 주식시장이 여러분들에게 패턴을 보여줬고 패턴을 공개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얻게 만들어서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만들었다면 8월 달은 7월 달보다 조금 까다롭습니다. 여전히 3,100포인트 중반의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있지만 7월 하순경에 주식시장의 패턴을 간파하고 주식시장에 뛰어든 투자자들은 지금 멘붕이에요. 이상하다. 3,300포인트 왜 바로 안 가지? 갈 것 같은데 왜 이러지? 난 이런 의구심. 그렇다고 지금 또 뒤로 물러나기엔 지금 주식에서 발을 빼기에는 아니야. 3,100포인트, 3,160포인트 뭐 유지하고 있잖아. 그래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올라가겠지. 이런 식으로 희망 고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식시장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짓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간파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조금 속상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주식시장이 과도하게 움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유튜브 게시판에도 올리고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간 인위적으로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저 같은 사람은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 파악을 좀 하고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하잖아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 일을 하는 동안 5,000포인트 안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그 다음 대통령에라도 갈 수 있도록 뭔가 기반을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리고 주식이나 인생이나 오르막 내리막 하니 올라가기도 하지만 또 떨어질 것도 있다. 긴 호흡으로 가라 라고 여러분들을 계속 가스라이팅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모르고 야, 이재명 대통령이 5,000포인트 간대. 주식 사야 돼. 지금 사도 돼? 사도 돼. 막 그랬던 분위기가 만약에 주식시장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 모든 원망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너무 속상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5,000포인트 시대에 주식시장 갈 거야 라는 흥분 모드로 돌입하다 보니 지수는 3,100포인트 중반까지 올라와서 3,200, 조만간 3,300을 꿈꾸며 가고 있는데 종목들이 지금 개차반입니다. 종목들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죠. 물론 이 부분도 다시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는 5월 달부터 8월 달 주식시장 안 좋을 거야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최근 계속 여러분들한테 작년과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증시가 한번 물갈이 타이밍이 오긴 올 텐데 not today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야, 미쓰리 네가 진짜 시황은 잘 본다 이겁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시황은 잘 보는데 종목들이 또 제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종목들이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3,100포인트, 3,200포인트를 가는 바람에 뭔가 지금 패턴이 꼬였어요. 그 종목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좀 종목 매매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시황을 보고 있으면 기다릴 수도 있고 추가로 매입할 수도 있고 아니다 개판했구나라고 빠져나올 수도 있고 큰 그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쩌면 제가 이렇게 시황을 보고 있다 보니까 매매하시는 분들이 좀 답답하셔도 오래 기다리셔도 미쓰리 믿고 함께 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시황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여하튼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는 여러분 이래요. 그 누구도 이런 분위기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죠. 매해 잭슨홀 미팅이 있지만 매해 잭슨홀 미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올해도 그럴 거예요. 잭슨홀 미팅이 중요했을 때는 카리스마가 뿜뿜하던 벤 버냉키 의장이 있었을 때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런 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8월 18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리겠는데요. 다우지수가 0.08% 하락, S&P 500이 0.01% 하락, 나스닥이 0.03% 상승했습니다. 3대 지수가 큰 움직임 없이 좁은 폭에서 움직이다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MBC에서는 증권사를 연결해서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달하는데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경계감이라고 합니다. 근데 뉴욕 증시는 경계감이라고 칩시다. 근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왜 이럴까요? 장중에 상당히 버라이어티합니다. 7월 달에 보여줬던 움직임이랑은 사뭇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지표 8월 달 전미주택건설업 협회에서 발표하는 주택시장 지수였는데 7월 달에는 33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는 32로 소폭 하락, 1포인트 하락했고요. 금리 결정 부분에 있어서는 9월 달에 25bp 기준금리가 인하될 확률이 95%까지 갔다가 현재 지금 83.2%까지 내려왔습니다. 반면에 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16.8%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자, 이날 나왔던 이슈가 뭐냐면
트럼프가 젤렌스키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했고 가능한 한 빨리 3자 회담을 시도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뭐 특별한 게 없다. 자, 여러분. 뉴욕 증시에서 뭐가 빠졌습니까? 뭐가 지금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캐치하셨나요? 지난주에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에 철강과 반도체 관세 발표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와서 트럼프가 시선을 관세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쪽으로 확 틀어놨어요. 그래서 마치 분위기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종전이 되면 뭔가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고 있는 시장이 바라고 있는 9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은 오히려 95%대에서 후퇴했는데 9월 달에 25bp 금리 인하가 지금 후퇴된 이유가 미국 경제가 좋아서 굳이 금리 인하를 안 해도 될 것 같아라는 분위기 때문이 아니고 지난주에 발표된 물가지수 중에 특히 생산자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굉장히 세게 나오다 보니 요거 언제든지 소비자 물가지표로 전환되면 소비자 물가지표도 자극할 텐데 요거 그러면 금리나 섣부르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불안함 때문에 지금 9월달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발표됐던 생산자 물가지표는 예상보다 크게 올랐고 소비자 물가지표도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표 두 개 중에서 하나는 예상치에 부합했고 하나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는 9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는 굳이 미국이 금리 인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뭐 경제 괜찮네. 라고 해서 후퇴하는 게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돼서 후퇴되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죠. 8월 달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다? 바로 8월 1일 발표한 7월 달 고용지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고작 7만 3천 명밖에 안 됐었고 5월 달 14만 4천 건이다라고 했는데 1만 9천 건밖에 안 됐고 6월 달도 14만 7천 건이에요 라고 했는데 고작 1만 4천 건밖에 안 됐습니다. 아마 두어 달 뒤에 어쩌면 7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7만 3천 명도 하향 조정될 수도 있겠죠. 작년과 다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요. 작년에는 2023년 11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기대감이 2024년 상반기 줄을 이루었습니다. 점도표에서 2024년 연말에 한 현재로부터 75bp 정도 금리가 인하되어 있을 것 같아 라는 점도표를 보고 시장 투자자들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상상 임신까지 하면서 하물며 1년에 6, 7번까지 금리 인하 할지도 몰라라는 기대감 때문에 작년 7월 달까지 주식시장을 끌어올렸어요. 그 과정에 미국이 골디락스네, 연착륙이네, 노랜딩이네 하며 주접을 떨었습니다만 결국 8월 달에 경기 침체 이슈로 한 방에 무너지고 9월 달에 무려 B컷 50bp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올해는요. 제가 지금 매일매일 1년 동안 거의 지금 8월 달이니까 매일매일 지금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만 뉴욕 증시에서 미국 경제가 빠졌어요. 당장 8월 18일 월요일 뉴욕 증시에서도요. 8월 달 전미주택건설업협회 주택시장지수 얘기 안 합니다. 왜? 지금 미국 경제지표가 안 좋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게 꼭 인상,
인하만 있는 게 아니라 동결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굳이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내용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정말 미국 경제가 괜찮다면 동결해도 되거든요. 근데 자꾸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를 원하지 않아요. 8월달 FOMC 회의가 없으니까 조금만 경제지표가 부진해도 당장 9월달 비컨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비컨 이야기를 딱 질러 놓고도 어이구야 생산자 물가지표 저거 어쩌지? 이렇게 다시 움찔합니다. 작년에는요, 굉장히 또렷했어요, 분위기가. 제가 작년 상반기 내내 여러분 금리 인하 기대가 상상 임신처럼 커졌어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반기 8월 달에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올 거예요.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던 반면에 올해는요, 굉장히 증시에서 숨기는 게 많습니다. 뉴욕 증시에 미국 경제가 없어요. 당장 이번 주 월요일 뉴욕 증시를 보면 관세 이야기 없습니다. 오로지 뭐가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이슈만 있습니다. 그리고 잭슨홀 미팅 이야기도 슬쩍 해요. 올해 주식시장 지금 8월 달까지 나름대로 잘 이어져 왔습니다.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엉망진창된 경제 지표들이, 그리고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통화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아마 노이즈가 생길 거예요. 그게 10월 달이 될지 11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9월이 될지도 모르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럴 바에는 어차피 10월 달에 추석 연휴 동안에 굉장히 길게 쉬는데 그때 뉴욕 증시 조정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계속 제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여하튼 오늘 주제는 주식시장이 7월 달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7월 달에는 주식시장이 여러분들을 꼬시려고 패턴을 보여줬는데 지금 8월 달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듭니다. 뺄까? 아니야, 빼진 않아야 할 것 같아. 더 들어갈까? 아니야, 근데 더 들어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주식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8월 18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보다 더 중요한 시장의 질, 시장의 색깔, 시장의 모양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전해드릴 텐데, 내일은 새날에 출동하는 날이니까 봐서 전해드릴 수 있으면 내일 돈다방 미술이 올라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목요일 날 화요일 수요일 뉴욕 증시 같이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바지 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